여러분, 오늘 다룰 이야기는 마치 소설 같아요. 세계 최강의 군사동맹인 나토가 바로 그 리더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린랜드 패러독스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정말 골치 아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동맹이 자기 리더랑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상상 속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2025년에 미국이 그린랜드에 군사력을 쓸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이 현실로 떠오르게 된 거죠. 생각해보세요. 나토의 최강 멤버인 미국이 다른 멤버인 덴마크 땅을 위협한다? 이건 그냥 두 나라의 외교 문제 이런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거죠. 서방 안보 체계의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정말 충격적인 역설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면 먼저 규칙부터 봐야겠죠. 나토의 약속, 그러니까 공식 규정 집에는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법적으로 나토는 이럴 때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유명한 나토 원장 5조 집단 방위 조항입니다. 이게 동맹의 심장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중 하나가 맞으면 다 같이 싸운다. 이 약속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잠깐, 근데 그게 저 멀리 북극에 있는 외딴 섬에도 해당되는 얘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명백하게 포함됩니다. 나토 조약 6조를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리적 범위를 따져봤을 때 그린랜드는 모든 기준을 다 충족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적용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법조항만 놓고 보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미국이 그린랜드를 공격하면 그건 덴마크를 공격한 거고 나토는 덴마크를 방어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세상 일이 법대로만 되진 않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복잡해집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법적 원칙이 힘의 논리라는 냉혹한 현실과 부딪혔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현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나토 전체 국방 예산의 무려 70%를 미국이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30개가 넘는 회원국이 다 합쳐서 30%고요. 이건 뭐 압도적인 불균형이죠. 사실상 나토라는 동맹은 미국의 돈으로 굴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에서 그치지 않아요. 나토의 지휘 통제 시스템, 통신망, 정보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우산까지. 이 모든 군사적 역량, 그러니까 동맹의 뇌와 신경계가 전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니 위협을 받는 당사국인 덴마크 총리조차 이런 말을 하죠. 그건 나토의 종말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돈 대주고 우리 지켜주는 미국이랑 싸운다? 그건 동맹이 그냥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아주 현실적인 인식인 거죠. 사실 여기에는 법적으로도 교묘한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5조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즉시 군사행동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자동적인 전쟁 선포가 아니라 각 나라가 알아서 판단할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군사적으로 맞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 그럼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이제 싸움의 무대가 바뀝니다. 전장이 아니라 외교라는 테이블 위에서 치열한 워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보통 이런 3단계 시나리오를 예상합니다. 1단계, 일단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거죠. 우리 EU는 덴마크를 지지한다! 성명 내고 미국을 공개적으로 막 비난하고 고립시키는 거예요. 2단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나토 4조에 따라 공식 안보회의를 열고 북극 감시를 강화하고 덴마크랑 같이 훈련하면서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하지만 3단계 군사적 개입은 보시다시피 불가능입니다. 미군과 직접 싸우는 건 동맹의 자살행위니까요. 결국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든 미국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억지에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그린란드 패러독스가 그냥 특이한 상상 속 퀴즈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현대 동맹 관계와 권력의 본질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진실을 까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약에 멋진 말들이 쓰여 있어도 초강대국의 힘과 정면으로 부딪히면 결국 이기는 건 냉혹한 권력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동맹의 진짜 힘은 종이에 쓰인 글자가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와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공동의 이익에서 나온다는 걸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부의 균열,
서방 세계가 자기들끼리 삐걱거리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만 보는 세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북극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러시아나 서방 동맹에 틈이 생기길 바라는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하고 불편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만약 동맹이 그 동맹의 가장 강력한 리더로부터 자기 회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과연 그 동맹의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요?